자, 여러분,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C가 가운데 있고 루이스 구조는 산소하고 산소가 어떻게 되죠? 이중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이루고요. 단일결합. 탄소의 플로라이드가 단일결합.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죠. 됐습니까? 맞습니다. 됐죠? 보스 자, 모르겠는 사람. 자, 이 정도는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뭘 잘 만족해요? 옥텟을 잘 만족하죠? 잘 보시고요. 혹시 학교에서 혼성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어요? 혼성 오비탈. 혼성 오비탈은 안 했어요? 됐고요. 자, 어쨌거나 얘는 얘를 중심으로 각도가 대략 몇 도? 107도. 각도가 대략 120도 정도입니다. 또 정확한 120도는 아니지만 대략 120도 정도고요. 120도보다 살짝 이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 플러린 쪽으로다가 이 보시다시피 결합이 몇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결합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들 사이의 전자쌍이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작아지려면 이렇게 120도 근처로 뻗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혹시 입체수라는 말은 배웠어요? 그러면 이때 이 탄소의 입체수 얼마입니까? 3인 거 알겠죠? 그래서 입체수가 3이면 결합각이 대략 몇 도 정도? 120도 정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녀석의 기하 구조는 뭐가 됩니까? 입체 구조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런 식의 플래너, 평면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 플러린을 연결하면 삼각형 비슷하게 되니까 트라이고널 플래너, 삼각 평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쌍극자 모멘트를 고려를 하려면 뭐부터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전기음성도. 바로 보시다시피 전기음성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원소가 플러린이 있죠. 산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전기음성도인데 그 전기음성도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부분 전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부분 전하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도 델타 마이너스일 텐데 그 덕에 여기 있는 탄소는 델타 플러스. 됐죠? 자, 그럼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쌍극자 모멘트를 정해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하는 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죠. 그래서 이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탄소에서 플러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날 거고 또 탄소에서 플러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일부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도 쌍극자 모멘트가 일부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쌍극자 모멘트 세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벡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쌍극자 모멘트하고 요 쌍극자 모멘트하고 요렇게 벡터합을 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요 놈하고 또 쌍극자 모멘트 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거하고 최종적으로 더하면 쌍극자 모멘트 뮤 토탈이 대략 플러린 쪽으로 향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유는 플러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음전하가 되도록이면 산소 쪽이 아니라 플러린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전기음성도가 큰 플러린 쪽으로 음전하가 주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다 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그 다음 2번. 2번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N2, F2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리고 질소는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질소에서는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이때 이 질소 각각의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입체수가 3인 거 알겠죠? 네. 입체수가 3일 때 나타나는 기하 구조는 바로 이런 식의 구분형입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3이기 때문에 각도는 구분형이고, 구분형일 경우 비공호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예상에 의하면 결합각이 120도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실제 모든 분자들의 실제 결합각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인지라 비공호 전자쌍의 청력 때문에 약간 더 줄어들어서 120도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됐죠? 자, 이때 누가 델타 마이너스, 누가 델타 플러스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질소가 델타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러린이 델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0이라는 거 알겠죠? 왜 0이겠어요? 이 크기 어때요? 크기 갖고 방향은 정확한 180도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하죠? 이럴 때를 무극성 물질이라고 하죠. 됐죠? 근데 N2F2 이거만 있을까요? 저걸 바꿔서 쟤만 있을까요? 바로 F가 밑에 F랑 바꿔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이때 이 질소 옥텟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이때 이 질소 옥텟 만족하나요? 옥텟 만족하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루이스 구조 어쩌고저쩌고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게 그게 옥텟이라고요. 알겠죠? 즉 옥텟을 만족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루이스 구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지금 이런 녀석도 있고 지금 이런 녀석도 있는 거죠. 알겠죠? 이때 이 양쪽을 구분하는 방법이 요게 트랜스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를 시스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스와 트랜스의 뜻은 매우 관용적으로 활용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반대쪽 혹은 다른 쪽 이런 뜻이고, 시스는 같은 쪽, 비슷한 쪽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학 전반에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그 관용 표현인데, 이런 경우 각각 그 뭐냐면 배열들을 트랜스 배열, 시스 배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반대쪽이라는 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누가 서로 반대에 있다는 뜻이겠어요? 플러린이 서로 반대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플로린 둘이가 같거나 비슷한 쪽에 있다는 뜻으로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도 누가 델타 마이너스일까요? 누가 델타 마이너스일까요? 플로린이겠죠. 이유는 전기임 송도가 크니까요. 질소는 델타 플러스겠죠. 델타 플러스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겠어요? 0이 되지 않겠어요? 0이 되지 않겠죠? 그럼 이때는 요렇게 두 쌍극자 모멘트를 요렇게 벡터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극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시스냐 트랜스냐에 따라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요 시스와 트랜스 요 관계를 놓고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 번역은 기하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뭐 아직 이성질체라는 말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묘하게도 실제로는 이쪽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하게 존재하냐면 여기에 있는 시스폼이 오히려 더 많이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경우 시스가 더 안정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뭐 이유까지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냐면은 뭐 백본딩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당장 모르셔도 되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SO3, SO2 보이시죠? SO2 자, SO2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시작! 자, SO2 루이스 구조 그렸어요? 네. 그랬어요? 자, SO2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1 제목을 살짝 비워 놓으시고요. 하고 산소가 이중결합, 산소가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공호 전자가 여기는 두 쌍, 여기는 한 쌍, 요렇게 이쪽 산소에는 세 쌍. 자, 이때 황은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황은 최외각 전자 6개 있죠? 그러면 산소도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666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8개죠? 자, 그려진 여기서 최외각 전자 18개인가요? 자, 여기서 최외각 전자 18개 맞나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18.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모두 최외각 전자가 그대로 다 구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체크할 거, 얘 옥텟 어때요? 얘 황 옥텟 만족해요, 안 해요? 황 옥텟 잘 만족하고 있죠? 있죠? 이때 요 산소 형식자는 얼마예요? 산소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요? 근데 형식자는 선생님 수업 시간 수업 안 하고 스스로 공부를 용어처럼 그냥 상식 용어처럼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현시하나 너 취재해요. 알겠습니다. 자, 형식전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formal charge입니다. 요걸 우리말 번역 형식 전화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형식 전화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첫 번째 1 해당 형식 전화는 완성된 루이스 구조 상 어떤 원자에 부여하는 전하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애시당초 그릴 때부터 루이스 구조가 틀리면 형식 전화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나가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고 자시고 간에 1차적으로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뭐란 얘기예요? 루이스 구조를 제대로 그리기.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잘 됐다고 치고 거기서 부여하는 전화 중에 하나가 형식 전화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음처럼 부여합니다. 첫 번째 1 비공유 전자 원래 그 원자의 것입니다. 요 그려진 루이스 구조에서 두 번째 2 결합전자의 절반이 그 원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원자의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 요것을 머릿속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때 formal charg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3에서 2라고 2를 더해서 뺀 겁니다. 이게 형식 전화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우선 쓰세요. 자, 도도도 쓰세요. 오, 이 누구야? 한결스. 아까 스무스 있었는데 스무스는 도망간대. 한결스. 좋아요. 한결스 좋아요. 자, 썼나요? 썼죠? 자, 그런데 이게 글이 너무 많으면 받아들이기 편해요, 불편해요? 나 같은 경우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몇 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거나 옥텟을 잘 만족하는 S2의 루이스 구조예요. 알겠죠? 루이스 구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형식 전화를 잘 따지려면 우선 나와 있는 이 루이스 구조에서 결합선 하나마다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결합선 하나마다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2개의 전자를 요렇게 우선 표시를 합시다. 알겠죠? 결합선마다 전자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형식 전화 따지는 게 편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비공호 전자는 누구 거라고요? 비공호 전자는 자기 겁니다. 알겠어요? 결합 전자의 절반이 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산소는 전자를 요렇게 획득해 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 이 말단의 산소는 비공유 전자는 다 누구 거? 걔 겁니다. 그런데 결합의 절반이 이 녀석 겁니다. 이 녀석은 전자를 이렇게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황 역시 비공유 전자는 황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전자의 절반만 해당 원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또 올리라고요? 뭘 또 올리라고요? 원래 최각 전자 개수를 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산소 원래 최각 전자 몇 개? 산소 원래 최각 전자 6개. 근데 지금 몇 개? 6개.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뭐? 중성. 됐죠? 중성. 그 다음 얘 최각 전자 원래 몇 개? 얘 최각 전자 원래 몇 개? 6개. 근데 지금 몇 개? 7개.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가 많아졌어요? 전자가 적어졌어요? 전자가 많아지면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 알겠죠? 얘 원래 최각 전자 몇 개? 6개. 황이니까. 근데 지금 몇 개? 지금 몇 개? 윤지야? 지금 몇 개? 5개. 그럼 6개던 게 5개가 됐어요. 전자 많아졌어요? 전자 적어졌어요? 얘는 전자가 많아졌어요? 전자가 적어졌어요? 전자가 작아졌죠? 그럼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 알겠죠? 이렇게 부여하는 게 형식전화예요. 그걸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말보다는 실제 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얘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 얘가 형식전화가 플러스, 얘는 형식전화가 중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세 번째 SO2. 자, 우선 1번은 뭐 그래. 뭐 옥텟 완성. 자, 두 번째는 원래는 두 번째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형자는 몰라가지고. 자, 두 번째는 공명구조. 공명구조. 아이고. 자, 어떻게 되느냐. 저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됐죠? 공명구조 내가 저번에 설명했나? 네. 아, 했었어요? 했어요. 뭐? 그 다음 이런 얘기 했었죠? 했었죠. 윤지야? 지금 기절할 것 같죠? 그래. 그래요.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어때요?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잠깐 힘든 사람. 저는 말짱이요. 그러면은 자, 힘든 사람 일어나서 내가 아주 좋은 스트레칭을 가르쳐 줄게요. 네. 자, 일어나 보세요. 힘든 사람. 졸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손바닥을 이렇게 딱 두 개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딱 모아요. 마치 똥침하는 손가락처럼. 그리고 이때 이 손가락을 하늘 높이 올리는데 내가 충분히 유연하다면 이 팔을 귀 뒤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내가 충분히 유연하다면.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내 유연성이 허용하는 선까지 해요. 알겠죠?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상상을 해. 내 손가락 끝이 천구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구 알죠? 천구의 중심에 내 손가락이 딱 매달려 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손가락은 천구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내 발바닥은 땅에 붙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손끝과 발끝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 상태에서
오직 허리만 어디만? 오직 허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방금 하라고 하니까 윤지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앉아버리는데요. 자, 쌈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보면 이게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쌈디 한 번만 해봅시다. 쌈디 에르니 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아, 진짜. 저기서 다운 행동이 저기 나오면 전혀 쌍디가 맞아. 나온이가 누구야? 이게 쌍디가 누구야? 운동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이 동작을 하면 왜 소화가 잘 되겠어요? 예, 대장 운동이 직박인 동작입니다. 근데 왜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아, 이거 요가의 한 동작입니다. 와 운동이 잘하니까. 그 운동 제목이 뭐예요? 요가의 무슨 동작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도 김선아한테 배운 거라서. 김선아가 요가 고수거든요. 네, 김선아가 요가의 고수라서 김선아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애써서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 나 개무시하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아, 너무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해. 뭐라고요? 에? 뭐라고요? 응? 뭐? 진짜로요? 신혁, 왜 내가 가르쳐 주는데 안 해요? 저는 지금 매우 개운하기 때문에. 흥? 윤성. 지금 대표로 한번 해주면 내가 평생 안 놀릴게요. 와, 멀쩡하다고요? 멀쩡하다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당장 하기 부끄러우면 이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봐요.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로. 정말입니다. 자, anyway. 자, 여기서 공명구조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라고 했죠. 전자가 뭐한 곳에서 뭐한 쪽으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 이동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황이 뭘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옥텟을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파이그раф 전자가 2D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공명구조가 저 설명을 왜 어디서 똑같이 들었어요? 어제 똑같은 저번 시간에 똑같은 걸 그렸으니까요. 그랬나? 네. 혜지 쌤도 산는 게 아니지 저거 생각했던 거 맞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얘 형식전화. 자, 이제 형식전화를 빨리빨리 따져야죠. 이거 형식전화. 0인 거 알겠죠? 네. 그 다음 이거 형식전화. 플러스 1 플러스인 거 알겠죠? 마이너스. 그럼 얘 형식전화. 1 마이너스겠죠?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다시 또 거꾸로도 되겠죠? 거꾸로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아유, 전자가 부족하네요. 감사하지만 옥텟이요. 하면 또 거꾸로 갈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SO2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명구조가 그려지는데 이 경우 양쪽의 존재 확률은 50%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양쪽의 이 두 구조는 서로 존재 확률이 같기 때문에 평균 결합 차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결합의 평균 결합 차수는 다 얼마겠어요? 바로 1.5차 결합들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공명구조를 그릴 때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공명구조를 그릴 때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시그마 결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뭐만 변한다? 파이 결합만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 공명구조를 통해서 세 번째 실제 부분 전하 분포를 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황을 그리고 황 주변에 지금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리고 황에는 이렇게 또 비공호 전자가 있죠?
이때 이중결합이 여기에 나타날 확률이 50%죠? 여기에 나타날 확률이 50%죠. 그걸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바로 파이 결합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 전체에 비편제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 방식은 뭐냐면 바로 파이 결합의 비편제화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때 황해 형식전화? 황해 형식전화? 1 플러스였잖아요. 이때 산소가 1 마이너스가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씩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근사적으로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쓰는 게 좀 어색하다면 이렇게 하고 파이 결합 한 다음에 황해 델타 플러스 알겠죠? 산소의 델타 마이너스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이쪽이겠죠.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이쪽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그림을 하나 볼 수도 있냐면 자 보세요. 네 번째 황은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죠? 바로 옥텟 초과가 가능합니다. 3주기 원소면 어떤 오비탈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죠? 3주기 원소면 D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죠. 이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옥텟 초과 전자들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처럼 3주기 이상인 녀석들은 옥텟을 넘어서서 루이스 구조가 그려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SO2의 입체 구조,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려도 영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 황에 옥텟 만족합니까? 황이 옥텟 초과해 버렸습니까? 황이 옥텟 초과해 버렸죠.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요. 아까 여기 산소가 가지고 있던 파란색 전자 있죠. 산소가 가지고 있던 파란색 전자가 이게 산소하고 황 사이에 이중결합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놈에서 황 형식전 얼마? 아니 산소 형식전 얼마? 0인 거 알겠어요? 산소 형식전 얼마? 0인 거 알겠어요? 황 형식전 얼마? 0인 거 알겠어요? 왜?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옥텟을 초과해서 그렸을 경우 이렇게 형식 전화가 000이 될 수 있는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상 형식 전화는 그 크기가 크게 나타날수록 좋아요? 0이 될수록 좋아요? 0이 될수록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옥텟 초과하여 전자 수용 가능하지만 이때 단 형식 전하는 뭐여야 하죠? 형식 전하는 0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옥텟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옥텟을 초과하려고 하는 녀석의 형식 전하가
0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도 쌍극자 모멘트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도 쌍극자 모멘트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전기 음성도, 산소, 황, 어디가 당연히 더 큽니까? 산소가 크죠? 그럼 여기에서 황은 델타 플러스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겠어요? 당연히 델타 플러스 거고요.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겠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입자가 뭐죠? 전자죠. 왜냐? 전자를 공유하면 무슨 결합? 공유결합.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온이 되면 무슨 결합? 이온결합. 전자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면 배위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화학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어떤 입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입자가 누구였어요? 전자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해 놓으면 화살표를 따라가면 거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한 거다라고 짐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쌍극자 모멘트는 아까 여기서 예측되는 쌍극자 모멘트랑 뭐 같아요, 달라요? 뭐 똑같지 뭐. 아시겠죠?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 퀴즈, 저기 지운다. 이거 문제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퀴즈. O3. 제 이름이? 오존. 은 무극성, 극성 뭘까요? 오존은 극성 물질입니까? 무극성 물질입니까? 무극성일 것 같은데 극성일 수. 오존은 극성이 있습니까? 무극성이 있습니까? 극성입니다. 극성일 것 같아요. 자, 뭐 참고로 O2는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얘는 당연히 루이스 구조상 딱 봐도 무극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존은 극성이겠느냐, 무극성이겠느냐? 뭡니까? 자, 멍하니 있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루이스 구조 그리란 얘기예요. 빨리 루이스 구조 그리세요. 자, 오존의 루이스 구조 빨랑 그리세요. 맹하게 있지 말고 빨리 그리세요. 이거 이번 시험 범위라고요. 오존의 루이스 구조 빨리 그리라고요. 오케이? 삼각형. 자, 봅시다.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맞나요? 맞아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입체수 얼마예요? 3인 거 알겠죠? 입체수가 3이면 무슨 형? 구분형. 됐습니까? 자, 그런데 왠지 보니까 뭐 되게 똑같지 않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SO3랑 완전히 똑같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다?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이소 일렉트로닉 영어 표현으로 쓰면 지금 with SO2인데 무슨 말이냐? 아이소 일렉트로닉은 그냥 직역하면 등 전자 관계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등전자 관계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최외가 전자 배치 콤마 루이스 구조 콤마 그리고 몰리큘라 오비탈이 같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아이소 일렉트로닉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산소 최외곽전자 몇 개? 산소 최외곽전자 몇 개? 6개. 몇 개? 6개. 몇 개? 6개. 총 몇 개? 18개. 산소 최외곽전자 6개. 황 몇 개? 6개. 산소 몇 개? 6개. 다 더하면 18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뭐가 똑같아져요? 루이스 구조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후에 몰리큘라 오비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의 형용사를 뭐라고?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린 다음 뭐 해라? 루이스 구조는 그린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린 다음 외우라고 했죠. 루이스 구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까지 줬잖아요. 어? 루이스 구조 표 줬죠? 저 저번에 줬잖아요. 루이스 구조 표 줬잖아요. 이게 A4지 두세 장짜리.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표 내가 왜 줬어요? 외우라고요. 근데 외울 때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아이소 일렉트로닉 한 것을 그룹핑으로 외우라고요. 즉 SO2하고 O3가 같은 루이스 구조라는 걸 외우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나서 뭐 문제를 풀 때는 말수가 말고 해야지.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루이스 구조 그렸어요. 그 다음 뭐예요? 루이스 구조 그렸어요. 뭐예요? 그 다음? 형식전화요. 이 형식전화, 이거 형식전화 뭐예요? 플러스죠? 이거 형식전화 뭐예요? 0이죠? 그런 다음 얘 뭐가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요? 공명구조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럼 그때는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반대로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형식전화 분포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 형식전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중결합인 애는 뭐 여전히 중성일 거고 중간에 있는 애는 플러스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실제 전하 분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명 구조 속에서 무슨 결합은 불변이에요? 시그마는 불변이죠. 파랗게 그린 건 시그마죠? 그런데 무슨 결합이 50%의 확률로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비편제된 파이 결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때 형식 전화가 플러스잖아요. 이 말은 부분 전화가 델타 플러스란 얘기예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잖아요. 부분 전화가 델타 마이너스란 뜻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를 뭘 해야 되겠어요? 벡터합을 해야 되겠죠? 얘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라고.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형식자는 얼마예요? 여기서 형식자는 얼마예요? 0이죠. 이거 형식자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잘 봐요. 이산소하고 이산소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산소하고 요산소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원소가 같다고 상황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구조 안에서 그 원소의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성이니까 확실히 무극성이지만 구조적 특징으로 형식전화 분포에 따른 부분전화 분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O2는 무극성이지만 오존은 극성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본딩 모델에 대해서 지금 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1번에 10번까지 있잖아요. 요거 정도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내가 언급은 안 했는데 2번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2번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오산화 이질소 찾았어요? 오산화 이질소 찾았어요? 뭐 나온 김에 오산화 이질소 루이스 구조 그려볼래요? 아, 루이스 구조 나와 있긴 하네요. 자, N2O5 루이스 구조. 쉬운 문제도 답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 애들은 안 보고 나와. 자, 이게 오산화 이질소의 루이스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때 형식 전화가 이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보이세요? 그럼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뭐겠어요? 중성이 되는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N2O5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결합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도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가 별로 언급을 안 했다고 이거를 되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2번 문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 내가 해설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서 답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답지. 자, 답지 받아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윤결이 거 갖다 줬잖아. 윤결이 거. 한결이 거. 한결이는 같은 반. 자, 한결이 거는 저기 누구야? 저기 쌈디가 갖다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승우 거. 승우랑 같은 반. 승우가 참 적은 반. 그다음에 못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경환이랑 같은 반. 경환이 갖다 주세요. 알겠죠? 그래. 자, 그리고 그거 시험 치는 동안 은근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단체 카톡방 계속 봐요. 알겠어요? 단체 카톡방 당연히 보고, 그리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 그거 뭐냐면은 외출에 나오면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안 나오면 안 해요. 알겠죠? 안 나오면 안 하고 외출해서 나온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도 똑같이 저녁에 수업을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 외출계 끌고 나와요.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한결스. 오케이. 로그인 해야 돼요. 왜요? 아직 로그인을 못 그래요? 한결스. 그래.